안녕하세요.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요, 농심 짜파게티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NKMX 기업 주가 위치와 흐름 알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주가 흐름을 분석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싸지기도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더 들여가면서까지도 사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올려야 되는 이유가 누가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매집된 상태에서 그걸 끌어올려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단가 추정치를 깨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가를 깬다라고 하는 것은 매물 부담이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흐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반면에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 고점보다 비싸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싼 가격이라도 누가 내다 판다는 얘기잖아요. 파는 힘이 강하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굉장히 중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흐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가를 멈추고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동반해서 고가를 높여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대부분 주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채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오르고 내리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채널 안에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NKMX를 한번 그런 논지로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는 지난번 그러니까 2016년, 17년, 18년도에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고점이 고정이 됐죠. 그죠? 지금 보다시피. 그런데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또 못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NKMX가 가지고 있는 주가의 한계점이라고 시장에서 내다보거나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어떤 그 주가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모멘텀이나 성장 가능성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이 가격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얼마냐면은 이 가격대 26,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26,000원 이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지금 21,150원인데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26,000원, 26,000원대를 안착을 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걸 여기서 이 종목을 관심 있거나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 저항대 형성된다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온다면 26,000원이 일단 저항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이 저항 때문에. 그래서 더 주가가 올라가려면 안착이 돼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지금 21,000원대까지 좀 이렇게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작년 3월에 저점을 찍고 이거죠. 최대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번에도 여기를 약간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 얼마냐면 1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요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밀렸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이 돼 있죠, 현재는. 그러면 이 가격대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저항을 받았다가 한참 지지를 받았다 깼어요. 그죠? 근데 돌파시켜 놨으니까 여기서 반등을 했었잖아요. 이 가격대, 1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1,000원인데 21,000원이 현재 가격대에서 봤을 때는 위쪽에 보게 되면 26,000원이라고 하는 저항대가 있는 거고, 가격 저항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면 18,000원대에 1차적인 지지대가 있는 거죠. 21,000원이니까 아래쪽에서는 한 3,000원 정도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요. 21,000원에서 한 3,000원 내려간다는 것은 한 15% 정도는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히 차트를 통해서 가격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가운데 NKMX가 어떤 내용을 또 갖고 있는지 한번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NKMX는 현재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 그 가운데 18,000원이라고 하는 지지와 저항, 그 가운데 26,000원이라고 하는 저항값. 그러니까 위에서는 26,000원이 누르는 저항값이 있고 아래쪽에서는 18,000원이 지지가 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NKMAX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기본적인 걸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신상장 기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 중형주죠. 제조제약입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니까 덩치가 적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제 대비 좀 밀렸으니까 시가총액이 조금 더 밀려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그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NKMAX가 이거부터 봐야 되겠죠. 실적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동안 실적이 어땠나 보니까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 이렇게 보게 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예요. 그죠? 제약과 바이오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갖고는 판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안 좋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안 좋은데 저가 폭이나 이런 게 너무 커요. 그죠? 그럼 이게 최근 1년간의 모습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저게 지속되어 있는 것인 건지 한 연간 실적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2018년, 그리고 2019년, 그리고 2020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기 실적 추이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죠. 자, 그러면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모멘텀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실적 모멘텀이잖아요. 그 부분이 NKMAX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26,000원을 안착시키지 못한 이유도 실적을 가시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18,000원이라는 기술적인 지지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18,000원대 그리고 한계점이 26,000원대 그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NKMAX가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즉 실적을 뒤집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소 주가는 다시 또 한번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11월 15일 날 얼마 안 됐죠. 그죠? 비소세포 폐암 임상 최종 결과 발표 효능 입증이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재적 가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고요. 지금 못 나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R&B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단기순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그게 좋아서 어떤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됐는데 그러면 재무제표는 안 좋지만 나중에 그 알고 봤더니 굉장히 내실이 튼튼하다. 그래서 주가는 급등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표현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NKMAX는 어쩌면 중형주이고 실적이 저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올라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아직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격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안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맴돌잖아요. 그죠? 이 회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점도 여기였지만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는 박스권에 맴도는 이유도 아무래도 내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맴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밀렸을 때 지난번에 밀려갖고 반등했던 이 자리 18,000원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밑으로 밀리면 여기 라인이 우상향으로 올라온 라인이 또 하나가 있긴 한데 이미 이쪽에 빠져버리면 이 매물 있죠. 이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걸 깰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한다면 황 대표 생각에는 18,000원 내지 이 안에서 밀렸다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밀렸다가 황 대표가 얘기했지만 저점이 높아져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 흐름까지는 봐줘야 되겠죠. 그죠? 봐줘야 되겠죠. 어떤 흐름? 이렇게 이 흐름까지는 그죠? 이게 이탈하느냐 여부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봐줘야겠죠. 그러면 다소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 한 15% 정도는 아직 하락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각오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들어가기 전에 주가 분석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건데, 그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어찌 보면 뭐 당연하겠죠. 뭐 내 마음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대응이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가 결국은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팔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팔기 때문에 대응의 관점은 항상 가격의 기준이 필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면서 차트를 보고 가격 분석도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26,000원이라고 한계점이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32,000원 갔다 지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깨졌다. 그러면 여기는 올라와도 굉장히 강한 저항이라는 거 누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18,000원이라는 자리를 보면 거래가 제일 많았던 가격대긴 합니다. 왜냐면 왔다 갔다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매물이 다소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상향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일단 이 중심을 깨져버리면 그죠? 이 파동에 여기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다소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받지 말고 내려오다가 저점을 다시 높여나가는 이런 구역을 형성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건 뭐 황 대표가 하도 얘기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처음 들어오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전 강의를 한번 몇 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NK맥스는 내재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부담스럽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한다면 이런 내용을 갖고 아마 한번 내가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비중 자체가 예를 들면 내가 총 자산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원래 10%인 100만 원만 투자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비중을 더 줄여야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뭐 봐도 알겠죠. 그러나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내재적 가치는 아직 살아있다. 그죠? 그래서 그 흐름을 기대해보고 들어간다면 내려오는 지금 단계 있잖아요. 그러면 돌리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들어가되 26,000원은 또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동시에 봐자는 거죠. 그러면 18,000원, 26,000원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죠. 이런 가격대를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번에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황 대표라면 한다면 비중을 당연히 줄이고요. 그 다음에 18,000 지지 확인하고 돌아갈 때 하는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안 하고 싶다라는 말이 뭐냐면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 언제 하냐면 이 종목을 안 하고 싶다라는 것은 지금을 의미하는데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여기를 넘어가고요. 26,000을 넘어가서 지지 확인하고 할 것 같아요. 내려왔을 때 지지 확인하는 것보단 여기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매물이 지금 현재 위아래로 각각 쌓여있기 때문에 한번 꺾여보면 이거 매물 출현이 되면서 주가는 다소 밀릴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또 실적이 가시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걸리고요.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